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신시내티 대 클리블랜드인데 어제 경기 이 경기가 비 때문에 밀렸죠. 그래서 이 더블헤더 1차전이 나오고요. 사실 오늘 나는 이게 더블헤더 1차전보다 2차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왜냐면 그 경기가 언더가 조금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마 이제 신시내티는 싱어가 나올 거였고 클리블랜드는 개빈 윌리엄스라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기는요. 그냥 번지 믿고 가야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세콘이 저는 어제도 똑같은 분석이에요. 한 10경기가량 잘하다가 이후에 단물이 쭉 빠졌다. 지금 상태가 안 좋고요. 체이스 원즈 솔직히 요즘 포심 같은 거 약간 못 믿었는데 그래도 그냥 성적발을 너무 잘 챙겨갑니다. 그냥 뭐 기록발만 믿고도 신시를 볼만해요. 이거는 클리블랜드를 볼만한 뭔가 근거는 얘네가 조금 뭐 끈덕지다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약간의 이런 불안감을 갖고 신시니티를 봤어야 되는 그런 뻔한 경기인데 어제보다 기준점이 살짝 올랐거든요. 9.5로. 글쎄 그래갖고 그냥 뭐 맛도 없어졌어. 저는 살짝이나마 오바를 볼까 싶었지만은 번즈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좌타자한테 약간 약하다 이런 게 있는데 클리블랜드가 예상 라인업에다가 좌타자를 도배를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뭐 어제랑 똑같습니다. 별로 맛은 없고요. 그냥 신시니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뭐 인터리그 성적들 이런 것들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입니다. 타일러 멜튼이랑 이제 크레머인데 트로이 멜튼 저저번 경기부터 해가지고 약간은 좀 별로입니다. 제가 그 전부터 이 친구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한 두세 경기가량 조합에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닝도 조금 별로고 약간 좀 위태롭습니다. 당장 아마 저저번 경기 때 천사한테도 그날도 약간 좀 밀리는 양상이었었고 저번 경기 때도 켄자한테 또 볼넷을 4개나 줬습니다. 많이 안 맞아. 피안타 자체는 적고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그래갖고 개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드는데 하여튼 한참 좋을 때보단 지금 맛이 약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닝 히팅도 약간은 좀 안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믿음에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도 크레머인데 어제 나왔던 브래디시보다는 한참 아래긴 하죠. 얘가 이제 가끔 가다가 좋은 날이 몇 번 있거든요. 7이닝, 8이닝 막 이렇게 먹어준 날이 있어. 평소에는 그냥 4점대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몬스터급 활약을 하지만은 올 시즌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 경기도 6이닝 동안 6실점 1회부터 엄청 쳐맞는 날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얘가 그날 그렇게 쳐맞고도 그러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볼티모어가 실점 안 해가지고 9점으로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얘네들이 제가 디트로이트랑 볼티모어는 최근에 언더가 좀 맛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디트로이트가 어제 몬테로 볼티모어가 브래디쉬 어제 나선 선발들이 지금 나와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애들이거든요. 언더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근데 그런 게임도 이제 오바가 났다. 그러면은 이 경기도 언더는 이제 가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맛이 많이 없어졌고요. 뭐 디트로이트가 저는 약간이나마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디트로이트 빠따 못 믿거든요. 그나마 어제는 조금 쳤다. 근데 볼티모어가 더 잘 쳐버렸다. 뭐 이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일단 선발 차이 때문에 디트를 보는 거지만은 이것도 근거가 뭐 완전히 빠방하진 않습니다. 뭐 디트 쪽이나 뭐 한 점 차. 뭐 바이너스는 언더로 봐야 되긴 한데 어제도 오바가 날 만큼 이 경기는 맛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입니다. 버바 챈들러랑 파트고 요즘에 피츠버그 챈들러랑 이래 뭐 제러드 존스 이런 애들이 좀 1인분을 해주죠. 근데 사실 버바 챈들러는 잘한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닝이 약간 모자라다든지 이런 날도 있어가지고 얘보다는 제러드 존스 나오는 날이 조금 더 미진스럽긴 하거든요. 이닝 대비 뭐 삼진을 기가 막히게 하게 잡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늘 이제 재구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약간 덜한 상태긴 한데 딱히 뭐 상대를 압도할 거다 이런 것도 기대감이 좀 크진 않고 오히려 브랜든 파트가 요즘에 조금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번 경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5경기를 전부 다 이제 퀄 스타트 근처로 해주고 있다. 그전에는 이닝이 모자랐는데 저번 경기 때는 6이닝을 먹어주면서 그 기간 동안 피홈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홈이랑 원정에서 피홈런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막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올랐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8%, 9%가량 오른 수치죠. 지금 51.7%나 꼽고 있고 친구의 약점이었던 피홈런에 대한 부분들 장타로 연결될 수 있는 풀 에어 퍼센트가 대폭 하락을 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좋아졌다고 했는데 사실 근데 그전까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만한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마이너리그에 짱 박혀있거나 불펜에서 뛰거나 이랬었는데 최근에 선발로서 도약을 한 다음에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축에 있다. 그래갖고 나는 오히려 챈들러보다는 파트가 조금 더 믿음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구장도 구장이고 피츠버그의 빠따도 무섭고 엄밀히 말하면 피츠버그는 최근에 이게 OPS가 상당히 감소세기는 하죠. 원래는 막 워싱턴이랑 1, 2등 다투고 그러다가 OPS가 이제 0.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좀 애매한데 저는 일단 뭐 애리조나의 뭐 프랭 같은 거 역배를 확연하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프랭 같은 거는 그냥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고 맛은 없지만 용기를 낸다면 애리조나 역배 못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9.5 기준의 언더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빠따가
그렇게 막 좋다고 생각은 안 돼요. 살짝 살아났었는데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 뭐 그닥이고 챈들러가 그렇다고 엄청 뭐 개 터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는 피츠버그 정배는 좀 별로 같아요, 저는. 다음은 템파베이 대 텍사스입니다. 이 경기는 아직까지 이 텍사스의 선발이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퀀트릴 땜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앞에다가 저번처럼 알렉산더 2이닝인가 먹여준 다음에 퀀트릴이 이렇게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퀀트릴이 나온 날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때 오바를 갔었는데 화스약이란 경기 때 딱 퀀트릴이 뛰었던 구간까지는 뭔가 오바각이다가 그 이후에는 갑자기 점수가 아예 안 나더라 뭐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냥 퀀트릴 맛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정규 선발 대접 못 받다가 좀 롱맨으로 잘하고 있었는데 선발로 전환한 다음에는 많이 쳐맞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딱히 좋게 볼 게 없습니다. 3점대 초반까지 갔다가 선발 몇 경기 뛰고 나서 4.05까지 간 거거든요. 저번 경기도 볼넷도 많이 주고 하면서 위기를 좀 주더라. 반대로 그리핀 잭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피홈런도 조금 덜 맞고 이닝도 꽤 먹고 있습니다. 템파베이가 이렇게 불펜을 선발로 전환시켜가지고 아주 이득을 잘 보는 팀이죠. 올 시즌에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울이 막 4점대까지 갔다가 저번 경기도 조금 좋아가지고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사실 지금 텍사스 바다가 약간은 무섭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텍사스가 상당히 또 커비한테 엄청나게 약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커비를 상대로 막 홈런을 4개나 친다든지 텍사스 바다가 좀 기세가 좋은 상태이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섭네요. 이게 원래는 템파베이가 이거보다는 배당이 좀 더 나왔어야지 갔을 텐데 배당이 1.4밖에 안 돼요. 아무리 뭐 템파베이가 리그에서 홈 전적이 가장 좋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다고는 해도 어렵네요. 나는 그래도 뭐 둘 다 좀 땜빵 성격이 있으면은 그리핀 잭스가 낫다고는 보고 8.5 기준에는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 예, 그리핀 잭스가 약간은 좀 고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템파베이 빠따 약간은 못 믿었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런 기록은 좋고요. 퀀트릴도 만만해 보인다. 그런 것들 근거 삼아서 일단 뭐 오바나 템파베이 쪽으로 보는데 이거는 뭐 템파베이의 배당이 영 맛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자, 샌디 알칸타라랑 놀라인데 단순하게 그냥 이런 놀라는 지금 뭐 리그에서 가장 만만한 선발 중에 하나예요. 저번 경기에도 하드히트를 10개나 쳐맞으면서 5.1이닝 동안 5실점. 뭐 다저스한테 그렇게 맞을만 했었죠. 그전에는 사실 좀 맞은 거 대비 실점이 약간 적은 경기가 두어 경기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좀 빡센 팀한테 맞은 편입니다. 그리고 샌디 알칸타라는 지금 완전히 회복을 하긴 했는데 요즘엔 실점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점들이 보면은 얘가 그냥 본인 구간에서 쳐맞은 거보다 이닝 욕심을 내다가 쳐맞은 거. 저번 경기도 이 투구 내용상 그냥 7회에서 끊어도 됐거든요. 아마 98구인가 그랬어. 아마 6회까지만 해도 공을 90개인가 87개인가 막 그래가지고 얼마 안 던졌거든요. 이러면은 한 7회까지는 가겠다 싶었는데 7회를 아마 8개인가 9개인가로 끝냈을 거예요. 그래갖고 8회까지 욕심을 낸 거야. 얘는 좀 공 많이 던지죠. 그랬다가 8회에 와가지고 투런이랑 이제 솔로 홈런 이렇게 백투백런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3점이 추가된 거거든요. 5실점을 했는데 한창 연패 달릴 때 이 친구의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거 연패를 깨보려고 좀 더 오버페이스를 하다가 조진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여태까지 알칸타라는 필라델피아한테 이게 좀 상대 원적이 10경기 동안 5.09라고 나오는데 홈이나 원정 편차가 꽤나 있는 편입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66이닝에 3.00 10경기 동안 원정에서는 10경기 동안 55이닝에 5.07로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뭐 이닝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글쎄 그냥 알칸타라가 저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시즌 초반에 약간 헤매다가 작년에 이제 딱 그 부상에서 복귀하고 많이 헤매던 그때랑은 지금 좀 다른 뉘앙스다 이렇게 보이고 뭐 에런 놀라는 그냥 과거에는 마이애미한테 굉장히 강한 그런 선수였는데 얘는 고장난 지가 좀 오래됐죠. 피홈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리그에서 가장 좀 안 좋은 선발축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어제도 마이애미가 휠러를 패고도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역전을 했는데 듀란까지 패고 다시 본인들의 이런 12연패를 마감시키는 그런 경기를 했다. 사실 이렇게 마이애미가 연패를 탈출했으면은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도 마이애미가 좀 욕심이 나는 경기이기는 하다. 필라델피아는 늘 수비도 너무 별로기도 하고 어제는 미들맨이었던 듀란까지 박살이 났는데 저는 그냥 마이애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일단은 놓치기에는 선발 차이가 너무 커. 그런 거라 8.5 기준의 오바 역시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 토론토입니다. 카발리랑 비버고요. 어제는 이제 쉬워져가지고 제가 워싱턴을 좀 쉽게 봤거든요. 근데 워싱턴은 아무래도 알바레즈니까 약간 불펜데이 성격이다. 믿을만한 선발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두 선발들은 나쁘지 않게 했지만은 이 빠따가 서로 말을 안 듣는 날이었잖아요. 그런 그 경우에서 이제 토론토가 이겼는데 카발리 대 비버
마침 지금 비버가 2경기째 좀 회복을 했잖아요. 저번 경기 때는 좀 7이닝까지 먹어버렸다. 비버는 옛날에 클리블랜드에서 막 사이영 타고 할 때도 막 8이닝도 먹고 막 그런 친구입니다. 이닝 수확 능력이 좋았는데 사실 옛날보다 뭐 삼진 능력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부상 때문에 그래도 얼추 지금 2경기째 6이닝 7이닝을 먹은 건 약간 고무적이기는 해요. 저는 그 경기들에서도 막 공이 좋다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들었어요. 토론토는 수비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막아줄 만한 공들 잘 막아줬다. 범타 양상도 좋았다. 뭐 그런 생각인데 개인의 능력으로만 따지면 저는 카발리가 우위라고 보이거든요. 카발리는 저번에 쿠어스필드도 6이닝 무실점으로 맞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제구난조 때문에 좀 빨리 내려가거나 그런 날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카발리는 공이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간 선발은 좀 카발리가 좀 더 믿음직스러운데 하필이면 요즘에 워싱턴 빠따 약간 애매하잖아요. 얘네들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OPS가 전체 1등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좀 그날 편차가 좀 큽니다. 안 좋은 날에는 좀 별로고 좋은 날에만 확 치는 약간 이런 느낌인지라서 이게 원래 비버가 그냥 요즘에 좀 회복세가 아니었으면 무난하게 그냥 워싱턴을 봤을 텐데 비버가 약간 회복세라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나는 어쨌든 선발도 카발리가 앞선다고 보기는 하는데 워싱턴이 하여튼 이렇게 홈에서 되게 안 좋은 면모가 있다든지 우아한 한 대로 홈일 때 좀 빠따가 좀 썩는다. 불펜 리스크가 최근에는 많이는 없는데요. 워싱턴의 불펜도 참 리스크죠. 어제는 토론토가 좀 많이 썼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는 뭐 배당도 사실 맛은 없어요. 워싱턴은 근데 봐야 될 거는 같아. 이게 워싱턴 빠따를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이야. 지금 에이브람스나 우드 같은 애들 너무 잘 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뭐 비버가 반등 중이라고는 해도 카발리가 좀 더 증명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워싱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뉴욕 매치 대 애틀랜타입니다. 크리스티안 스캇이랑 이제 세일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세일이 아마 내셔널리그 사이영 2번 주자까지 올라간 것 같죠. 방어를 일단 너무 좋고 승수도 많이 쌓았고. 근데 사실 나는 세일도 이게 약간 자책점이랑 실점 사이에 괴리도 있고 안 좋은 날에는 조금 이제 꼬름하다. 저번 경기도 6이닝 3실점 해가지고 이겨주긴 했거든요. 초반에 근데 3실점이 좀 컸어요. 근데 그게 2회 때 막 연타도 맞고 히트바이 피치도 나오고 볼넷도 나오고 했지만은 사실 근데 이게 수비 문제가 약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일도 그날 저거를 못 잡아주나 막 이런 거를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날도 이제 애틀랜타가 한 점 차로 겨우겨우 이기긴 했지만은 어쨌든 세일이 본인의 초반 3실점을 이제 메꾸는 활약을 한 편입니다. 6이닝까지 먹었으면은 삼진도 11개나 잡고 여전히 공은 위력이 있어요. 슬라이더가 그냥 워낙에 지구 정복구 슬라이더다 보니까 그래갖고 아직도 이 나이에도 위력이 살아있는데 요즘에 근데 매치 빠따 약간 올라온 게 조금 그렇죠. 저는 근데 어제 나왔던 손트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호투를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애틀랜타 선발이 약간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크리스티안 스캇은 종종 고점을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얘가 막 이닝을 많이 먹어주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좋은 날에는 한 5이닝 정도를 무실점으로 맞거나 그런 게 가끔 있는 정도인데 그런 날이 많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닝을 좀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겉보기에는 그냥 사실 저는 매번 세일을 좀 의심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솔직히 이거는 구도상으로 막 세일을 막 깎아내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나마 뭐 하나 좀 이제 보자면은 크리스 세일은 매체들을 많이 만났는데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차 지표가 좋게 찍히지는 않고요. 크리스티안 스캇은 애틀랜타 애들 그리고 적지 않게는 만났고 1루 정도로 잘 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뭐 제구난조가 약간 있었지만은 약간 이런 데서 오는 꼬름함 뭐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네. 뭐 그래도 저는 일단은 애틀랜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둘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매치는 좌한 상대로 홈일 때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어제 페레즈 자체는 얼마 못 건드렸는데 그 다음 투수한테 엄청 공략을 한 거니까 사실 여기 있는 14득점이 그렇게 의미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애틀랜타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꾸준히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제가 매치가 소토가 없을 때 원래 3승 17패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승 1패를 해가지고 승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냥 선발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매치가 요즘 조금 치긴 하는데 그전보다는 선발 투수가 좀 빡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어서 저는 그냥 뭐 세일 쪽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뭐 애틀랜타 쪽이나 그리고 세일이 약간 걱정되다면 오바 같은 거? 오바 같은 건 지금 매치에 빠다 생각하면은 아예 못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캔자 타지 브래들리랑 루고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선발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죠. 근데 루고가 요즘 은근히 좀 막아. 저번 경기도 7이닝 3실점, 그전에도 6이닝 2실점. 그전에는 막 이렇게 막 수비가 지랄나가지고 막 이렇게 실점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의심을 하고 있는 편이죠. 제가 한 2년 전쯤에는 그냥 루고만 믿고 줄창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닝이라든지 실적이나 다 좋았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좀 망가졌죠. 올 시즌도 뭐 이닝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지만은 피홈런세도 별로기도 하고 제구도 약간
약간은 그렇고 그냥 이래가지고 루고가 그렇게 큰 믿음까지는 없어요. 그나마 요즘에 조금 한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타지브레들리는 제가 매번 9위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도 저저번 이제 컵스전처럼 5이닝 동안 5실점을 한다든지 종종 재구난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넓게 봤을 때 최근에 한 대여섯 경기 가량 그 기간 동안은 7이닝 경기도 지금 4번이나 먹었고 좋은 축에 속하거든요. 저번 경기도 당장 개빌리엄스랑 엄청 투수전해가지고 좋은 면모도 보여줬으니까 저는 브래들리는 나쁘게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끔 가다가 조지는 날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양 팀이 빠따세 같은 거는 조금 의문이죠. 미네소타는 어슬렉스와의 경기에서 사실 좀 못 치다가 마지막 경기만 잘 쳤고, 켄자는 요즘에 홈런 같은 거 조금 치긴 하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한 점 차 게임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얘네 경기가 알기가 힘들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7경기 연속으로 한 점 차 게임을 한다고 한다. 어제 경기를 하루 쉬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샌프란 디트로이트와 시리즈에서 전부 다 한 점 차 게임을 했거든요. 사실 양 팀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한 점 차가 엄청 많은 애들까지는 아닙니다. 켄자도 원래 이렇게 많이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좀 애매한데 저는 그냥 언더를 우선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여기 있는 거로는 타지 브래들리는 이제 켄자와의 4경기에서 매우 강력했다 이런 게 있지만은, 루고는 미네소타한테 이제 원정 갔을 때 상당히 약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거 근거 삼아가지고 미네소타를 보고 그리고 뭐 언더 같은 거 보고 이러고 싶은데, 루고가 너무 터지지 않으면은 9.5는 좀 반가운 기준점이다. 배당은 좀 아쉬워도 미네소타도 못 볼 건 없고, 켄자를 믿고 뭐 한 점 차 같은 거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한 점 차를 가실 분들이라면은. 다음 화싹대 양키 앤서니 케이랑 게리 콜인데요. 자, 어제는 프리드가 이제 이닝은 조금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좀 고전을 했습니다. 초반에 좀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어제 나왔던 슐츠랑 그 이제 프리드 구도보다 오늘은 선발 차이가 조금 좁아진 느낌이기는 해요. 글쎄 프리드를 공략을 하고도 이후에 뭐 화싹이 멈췄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양키가 약간 끌려가고도 빠따로 역전을 해냈다. 그런 것들은 약간 고무적이었었고, 자, 일단 저는 게리 콜이 저번 경기도 삼진을 11개나 잡고 7이닝을 먹긴 했었는데 피홈런이 2개가 있었습니다. 자, 게리 콜은요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간만에 연도별로 해가지고 성적 같은 건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홈런이 있습니다. 게리 콜은 여태까지 좀 좋은 시즌에도 홈런을 조금 맞았던 편이기는 하거든요. 막 보면 막 31개 맞고 사이영 2위 한 시즌, 삼진을 326개 받은 시즌에도 홈런을 29개를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조금 별로예요, 많이. 이미 이닝 대비 피홈런이 상당히 많은 수치다. 200이닝을 채운다고 치면은 거의 뭐 30개를 훌쩍 넘기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부상에서 돌아와서는 지금 풀 에어 퍼센트가 상당히 높기도 하더라. 옛날에는 빗맞은 타구들 이런 것들 양산을 조금 했다면은 지금은 힘이 딸려가지고 넘어가는 공들이 조금 생긴다는 거죠. 이래갖고 나는 게리콜이 사실 지금 뭐 방울도 예년보다 약간은 별로기도 하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얘가 여태까지 화사한테도 그냥 평범했던 편이라서 나는 어제보다는 선발 차이가 조금 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근데 어제 그런 경기도 오바가 나왔잖아요. 일단은 뭐 어제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가깝긴 해. 근데 그렇다고 뭐 앤서니 케이를 올려칠 건 없습니다. 이 친구도 그냥 오락가락이에요. 보니까 이제 양키스가 여기 있는 거 보면 좌한 상대로 조금 안 좋다고 나오는데, 최근에는 좌한 상대로는 5승 1패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경기가 얼마 전에 산체스 만났던 경기. 그 경기 한 번 졌고, 나머지는 5승 1패면 나쁘진 않았다고 해요. 그 중에는 뭐 오프너가 이제 좌한이었고 그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뭐 좌한한테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나쁘진 않아. 어제 생각보다 화싹이 빠따가 조금 돌 것 같으면서도 안 돌았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양키 쪽을 무난하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뭐 방향 자체는 오바로 보긴 하는데, 오바는 사실 화싹이 저는 요즘 빠따가 약간 의문이었었거든요. 양키스도 그리고 여기는 지표도 그렇고 약간 좀 이름값 때문에 잘 못 치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뭐 양키 쪽으로 보긴 할게요. 둘 다 좀 수비가 별로인 팀들이기도 해서 일단 양키 쪽이나 뭐 오바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 이게 아직까지 세인트루이스가 어제도 선발이 미정이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TBD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마 맥그리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컵스는 콜린 레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맥그리비가 더 낫기는 하죠. 제가 저번에도 이 친구가 홈 성적이 굉장히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냥 홈에서 나오는 맥그리비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언더 생각하는 게 편하기는 해요. 그때는 이제 좀 뭐 얘네들의 빠따가 별로였다든지 뭐 이런 시기가 겹치기도 했었는데, 보통은 일단 저는 맥그리비가 나오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언더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저번에 애리조나와의 경기 때 맥그리비가 홈에서 6.1이닝 동안 사실점했던 경기가 뭐 있었습니다. 평소보다는 못 미친 거죠. 얘가 이제 홈방울이 거의 뭐 1점대다. 그리고 넓게 봤을 때도 개 털린 경기가 얼마 없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털린 거였었거든요. 일단은 좀 믿음이 약간 식기는 했다. 그리고 지금 컵스에 빠따 무서운 쪽이다. 특히 요즘 뭐 니코 회너 같은 애들 정말 잘 칩니다. 근데 콜린 레이도 그냥 오락가락하죠. 일반적으로는 홈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저번 경기 때는 홈일 때도 별로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콜린 레이는 사실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또 이제 기가 막힌 게 하나 숨어 있긴 합니다. 상대적상으로 66타승이면 많이 만난 편인데 피안타율이 119로 굉장히 적다고 해요. 콜린 레이가 뭐 가지고 있는 공이 대단하다거나 그냥 뭐 제구력 조금 있고 피홈런 리스크 있고 그냥 평범한 투수 쪽인데 이상하게 세인트루이스 상대로는 매우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라이벌 성격도 굉장히 강한 만큼 사실 뭐 변수가 조금 많을 만한 그런 시리즈인데 저번에 컵스가 폼이 한창 좋을 때도 세인트루이스한테 홈에서 루징 당했잖아요. 나는 지금은 컵스가 폼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오늘 얼핏 봤을 때는 선발이 약간 밀리는 모양새지만은 여있는 것처럼 세인트루이스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조금 못 치는 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컵스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오히려 최근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수를 심심치 않게 뽑는다. 그냥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좀 컵스 봤다가 무서운 것 같네. 맥그리비의 홈발이 저번 경기 때 끝난 이상 약간은 좀 빡세졌고요. 언더는 그냥 저는 뭐 컵스 쪽으로 보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천사대 휴스턴입니다. 자, 이 데트머스랑 램버트 경기인데 얘네들이요 6월달에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데트머스가 그 당시에 폼이 조금 좋은 편이었는데 얘가 이제 휴스턴한테 3등적이 너무 좋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저번 경기 때 7이닝인가 먹으면서 되게 잘했었죠. 램버트도 못하진 않았는데 이게 살짝 이제 밀린 경기였다. 연장 가가지고 천사가 이겼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둘 다 잘했어. 최근의 폼으로는 저는 램버트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울도 그렇고 그냥 휴스턴에서는 제일 뭐 믿을만한 선수급인데 데트머스는 요즘 들어서 약간 좀 오락가락하죠. 좀 이닝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현재 폼이 삼진 같은 거 뭐 무지막지하게 잡는 것도 아니고 데트머스가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7이닝 동안 솔로런 하나밖에 안 맞으면서 삼진 9개나 잡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폼이 아니거든요. 빠따적으로도 휴선이 나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어제 경기 같은 경기도 이마이 타치에가 초반에 그냥 아예 고장이 났는데 그 경기를 휴스턴이 꾸역꾸역 이겨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휴스턴이 폼이 조금 더 좋다. 넓게 봤을 때 지금 7경기 동안 6승 1패 구간이기도 하고 그냥 휴스턴이 폼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난 선발도 전혀 안 밀린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지금 폼은 저는 램버트가 낫다고 봐가지고 일단은 저는 휴스턴 쪽이 배당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처럼 보였고 8.5 기준에는 저는 뭐 언더를 먼저 생각 중이긴 합니다. 근데 데트머스가 이게 원래는 휴스턴한테 굉장히 약한 편이었는데 저번 경기 잘했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도 그렇다고 엄청 뭐 바닥 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램버트를 좀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리즈 상으로도 휴스턴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어제 그냥 애매하길래 써먹었는데 결국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휴스턴이 이기더라고요. 그런 것들 믿어볼게요. 어스렉스 대 보스턴 경기 게이지 점프랑 베넷입니다. 자, 게이지 점프도 요즘에 맛이 좀 떨어졌죠. 처음 나왔을 때는 원래부터 좀 이제 높은 순위의 유망주기도 했었고 어슬이 좀 내보일 만한 그런 선수였는데 사실 초반에 조금 잘하다가 최근에는 좀 기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7월 달에는 4경기 동안 7.94로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볼넷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저번에도 볼넷 4개다가 피홈런 3개를 줬는데 그나마 이제 뭐 병살타를 2개나 유도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6실점밖에 안 한 겁니다.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지금은 상태가 좀 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크 베넷 지금 이제 보스턴이 코널리 얼리를 워싱턴에 팔았잖아요. 이 친구가 너무 잘해갖고 판 것 같습니다. 상대의 범타 유도가 굉장히 훌륭하다. 제가 저번에 이런 뭐 뉴스 같은 거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존 밖에 헛스윙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최근에는 5.2이닝 3실점으로 그때 이제 9개의 피안타를 맞았거든요.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안타를 많이 안 맞는다는 거였고 그래갖고 피홈런도 적은 거였는데 저번 경기 때는 피홈런도 하나 있었고 안타를 9개나 맞으면서 이름값을 못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닝 대비 피안타나 뭐 볼넷, 피홈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훌륭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번 경기 때 살짝 절긴 했지만은 한 번 더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그 정도 보여줬고 그리고 보스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좌완 상대로 각각 홈일 때 원정일 때 둘 다 잘 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건 어제도 어슬렉스가 좌완 상대로 홈일 때 라스베가스 시리즈 때 사실 좌완은 굉장히 많이 만났다. 약간 뻥튀기가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빠따폼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 살짝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게 홈으로 돌아와서도 어제도 얼마 안 살았어요. 오히려 보스턴이 저한 상대로 원정일 때 907로 매우 매우 훌륭하다고 한다. 뭐 이 경우는 최근에 사실 점수를 많이 뽑은 건 아닌데 5연승 질주 중이기도 하고요. 뭐 꾸준하게 저한 상대로 원정일 때 보스턴은 좀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구장이다 보니까 어제도 보스턴이 어려웠던 경기를 세단 라파엘라의 말로모로 이걸 이겼잖아요. 사실 그공도 어슬이 거의 잡은 거였었어요. 담장 넘어가는 거를 글로브에 골이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좀 반동 때문에 이렇게 튕겨져 나간 거였었죠. 그래갖고 이게 어슬리스가 졌는데 저는 지금도 보스턴이 확실히 단물이 많이 빠지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베넷이 전부보다 꿀릴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걱정스러운 이런 보스턴의 빠따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번 그냥 보스턴한테 좀 미련을 부려보고 싶네요. 어슬이 별로인 구간 같아. 그런 것들 바탕 삼아서 저는 뭐 보스턴을 좋게 보겠습니다. 자,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입니다. 자, 이제 마이클 킹 저번 경기도 요즘에 마이클 킹이 뭔가 기록은 좀 따라오는데 내용은 늘 걱정스러워요. 볼 때마다 위태위태 하거든요. 저번에도 볼넷 4개나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는 6이닝 실점으로 잘 막았고요. 최근에 한 뭐 4-5경기 정도는 얼추 좀 이제 회복한 편입니다. 기록은 챙겨가는데 실제 활약도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여지껏 뭐 콜로라도 상대는 좀 잘해왔다는 거, 특히나 작년에 홈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2피안타 완봉선을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쿠어스에서는 고장 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콜로라도 상대로 괜찮게 해왔었고요. 그리고 로렌젠도 얘도 요즘에 저는 약간이나 회복세라고 했는데 저번에 쿠어스 필드에서는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얘가 근데 원정은 조금 하거든요. 최근에 원정 경기들이 5이닝 실점, 6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한 4경기 정도를 원정에서 그냥 1인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약간은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많은 피안타를 쳐맞았다거나 이랬는데 사실 그전에도 로렌젠이 이렇게 막 개차반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올 시즌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그냥 이거는 지금 일단 샌디에고 빠따폼이 나쁘지 않은 거랑 콜로라도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런 뭐 홈런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것들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맞대거 상으로 오늘 이제 샌디에고의 홈 경기잖아요. 일단 이번 시즌 전부 다 4대0으로 다 이겼고 작년에 이제 6승 1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10승 1패죠.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이제 2대4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두 경기 홈 경기를 전부 다 샌디에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 지금 페코파크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하는 게 샌디에고가 홈에서 12승 1패 중이고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 봤을 때 이게 11경기 연속으로 만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홈인데도 홈만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게 좀 샌디에고가 콜로라도를 잘 팼대. 그래서 그냥 이런 기록발 같은 걸 좀 써먹고 싶기는 했네요. 로렌젠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장타도 꽤나 맞았었고 근데 마이클 킹은 일단 피안타율이 굉장히 훌륭해요. 종종 뭐 장타를 맞은 게 있지만 이거는 뭐 쿠어스발도 감안해야 될 거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좀 이런 기록들은 샌디 쪽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샌디에고와 빠따가 그리 나쁘진 않고 어제 경기를 안 했다 보니까 좀 불펜율도 많이 살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샌디에고 쪽으로 그냥 무난하게 보고 싶다.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 다음 샘프 대 미러키, 루프랑 핸더슨인데요. 저는 몇 번 루프에 대해서는 얘도 약간 운이 없는 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잘하죠.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요즘에 그냥 잘해요. 그래서 약간 좀 뭐 이게 땅볼 투수들은 바비비 구린 날 그런 날이 종종 있잖아요. 운이 안 따르는 날. 그런 날 아니고서는 어지간해서는 괜찮게 해주는데 올 시즌에는 막 볼넷이 막 갑자기 난리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뭐 이닝 대비 피홈런 같은 거 적고 피안타도 되게 적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110이닝 동안 91개면은 굉장히 훌륭한 수치입니다. 그런 거 상으로는 저는 꽤나 믿을만하다고 보는데 요즘에 특히나 활약이 좀 더해지고 있다. 지금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6회까지 잘 던지고 나서 7회까지 욕심을 내는데 거기서 이제 장타 몇 번 맞고 좀 기운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좀 실점을 추가적으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깔끔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로건 핸더슨 아마 이제 팔꿈치 부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관리를 받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5이닝 정도는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그냥 무난하게 잘해요. 뭐 상대가 누구는 간에 그냥 5이닝 정도는 그냥 깔끔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마이너리그 한번 갔다 오고 막 IL도 갔다 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얼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네요. 복귀 전부터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저는 로건 핸더슨은 이름값만 믿고서도 5이닝 정도는 잘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하필이면은 이렇게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핸더슨, 게서, 뭐 드로안 이런 이름 없는 애들 중에서 드로안이 한번 고장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뭐 샘프 빠따가 그렇게 뭐 무서운 것도 아니고 미러키는 빠따가 좋은 편인데 어제는 조금 잠잠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오늘도 얼핏 봤을 때는 저는 루프가 조금 더 긴 이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좀 낮은 기준점이지만은 언더 같은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제가 어제도 이 스프롯이 나왔을 때, 야, 이게 구도가 오늘 미러키가 하기가 조금 별로다. 그래서 따를 때 미러키가 좀 더 구도가 좋을 때, 그때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랬는데, 오늘도 미러키가 구도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언더라든지 한번 샌프란시스코 역배 같은 거 그냥 도전적으로 보기는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시애틀입니다. 로블레스키일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요. 이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다저스는 로블레스키를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카스티오라고 하는데 뭐 로블레스키는 제가 여러 번 그냥 칭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닝 잘 먹고 뭐 크게 뭐 피홈런 같은 거 많이 안 맞고 잘하고 있다. 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할 얘기가 별로 없네. WHIP도 낮은 편이고 그냥 종종 이제 재구난조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냥 그런 날이 자주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기록이 너무 훌륭한데요. 상당히 카스티오가 문제죠. 원래는 그냥 3점대 중반 정도 잘해주던 놈이었어. 근데 당장에 지금 방울이 이 모양 이 꼴이고요. 자, 카스티오를 제가 몇 번 이런 것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에 지금 이래요. 파란색 일색입니다. 이거는 빨간색이 좋은 거거든요. 작년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페스티벌 럼밸류 같은 거 살아있었고 재구도 좋았다. 그전에는 빨간색이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요. 막 이런 식으로 좋았었는데 지금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파란색이 너무나도 많다. 단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는 얘는 확연하게 이제 21년쯤 해가지고 막 체인지업 같은 거 많이 던지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좀 변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피홈런 관리나 이런 장타 관리가 잘 됐는데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3점대를 유지를 잘 해왔었는데 당장에 그냥 이렇습니다. 포심이 작년까지만 해도 플러스 11 정도 평가를 받다가 지금 마이너스 6이에요. 피장 타율이나 피안 타율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근간이 되는 지금 포심이 흔들리면서 위에도 보면은 포심에 대한 이런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이랬는데 포심이 조졌다는 거. 이래가지고 그냥 카스티오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냥 지금 뭐 다저스가 사실 조금 못 치기는 하지만 내일 상대하는 카스티오는 아마 시애틀의 로테이션에서는 좀 이제 상대할 만한 그런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침 지금 이제 시애틀의 폼 자체가 좀 별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난하게 좀 다저스 쪽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저스가 사실 요즘에 얘네들이 홈보다도 원정일 때 마진이 더 좋아요. 2점가량 좋아진다고 한다. 근데도 빠따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게 좀 시원시원한 승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다저스가 마이너로서 선택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6월달 이후로 따지면은 그냥 오피스가 중위권이고 시애틀은 꼴찌라고 하고 뭐 이런 팀들이어서 일단 다저스 쪽을 좋게 보는데 9.5 기준에 언더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속 시원하게 쳐주고 이런 게 지금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선발 투수 차이도 있고 하니까 저는 다저스 쪽으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언더도 그에 못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긴 했었습니다.